안녕하세요. 요즘 숨쉬기조차 버거운 너무나 더운 날씨인데요. 그래서 그 더위를 피해서 우리 갤러리 쿱 이곳에 왔습니다. 자, 멋진 권영범 작가님의 어떤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프리뷰 진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봉주르 이렇게 인사를 좀 해야지 어울릴 것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연을 맺어서 두 분이 잘 알게 되신 분인데요. 자, 권영범 작가님 그리고 지창님 작가님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권영범입니다. 갤러리 쿱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네, 초대해 주신 갤러리 쿱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림을 그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는 권영범이라고 이렇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림 그리는 작가라는 말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림 그리는 작가라는 그 앞에 표현 어구가 너무나 굉장히 좀 큰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프리뷰를 위해서 멀리 프랑스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지창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권영범 선생님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에 게스트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권영범 선생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작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이따가 속속들이 많은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행이라는 그 타이틀이 우리가 여행하면 항상 굉장히 설레이잖아요. 어디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기분 좋은 것이 바로 여행이기도 한데 이 어떤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하시게 된 그런 연유도 좀 설명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여행을 꿈꾸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여행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 곧 여행의 시작이 이미 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이란 주제로 지금 작업한 지는 한 22년 됐어요. 두 번 바뀌었네요. 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프랑스 유학을 갈 때도 여행이었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곧 떠남을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주제는 시작되었다 하면 맞을 것 같네요. 예. 지금 아까 첫 스타트부터요 프랑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유학생활 오래 하셨고요. 지금 현재도 프랑스에서 갤러리를 또 운영도 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신데 우리 한국과 프랑스의 어떠한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가요? 예, 문화 차이라는 거는 사실 동서가 차이는 있지만은 특히 미술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술이나 문화나 예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늘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고 그래서 거리감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갤러리도 올 수 있고 들어와서 자기가 좋으면은 예를 살 수도 있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옷을 골리듯이 자기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도 그런 게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박물관이고 그런 차이가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유럽 여행을 가보면 아주 작은 식당에서도 보면 그림들이 많이 걸려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어디에서든지 좀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라는 건데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시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인기는 어떠셨나요? 작가님 자체의 인기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작품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런 것을 느낄 그 틈이 없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아직 지금도 무명이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했을 뿐이지 그것을 전시를 위해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거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겸손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네. 그렇죠. 겸손이 곧 자랑인 거예요. 근데, 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권 작가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제가 25년째 지금 알고 있고, 26년째인데, 제가 처음에 뵀을 때 굉장히 첫 느낌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추울 때 1월달, 작업실을 갔었어요. 멀리 8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갔는데, 아주 천장 높은 작업실에서 추운데 그 작업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처음 만남이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도 처음 만남에 어떤 그런 행스라는 그 행스 성당에서 봤던 천사의 미소를 그 작업실 어둡지만은 거기서 권 작가의 작품들을 본 감격이 제가 지금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았고, 거기서도 작품도 하고, 학교도 마치고, 전시도 많이 하시고, 예.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권 작가님.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작가님 정말 왠지 프랑스에서 오신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외모의 소유자신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마음은 아프지만 이따가 작품은 마음껏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으로 하나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네. 그 프랑스에서 독특함으로 좀 인정도 받고 그분들이 좀 칭찬해 주셨던 인정받았던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뭐 프랑스가 됐던 한국이 됐던 그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그냥 성실하게 작업한다는 자세, 그거는 변함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혹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그냥 작업에 임할 뿐이고요. 네. 뭐 딱히 따로 무슨 뭐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라기보다도 네. 예, 그냥 저는 그림 그리는 제가 좋을 뿐이죠. 예. 또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신다 예, 또 예. 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인들은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잘 그리고 당연히 잘 그리는 기본이지만 잘 그리고 안 그리고가 아니라 그렇죠. 좋은 그림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재주로서 잘 그리는 거는 저는 깊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권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에 어떤 내면적인 깊이가, 어떤 가끔은 뭐 가벼울 수도 있고, 무게감을 지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던져주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영상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게 된 동기가 제 아는 지인이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서 팔을 못 둔다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 모습이나 직업이나 한결같고 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드디어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좀 깊게 아주 자세히 바라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길래 우리 지 작가님께서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아주 큰 대작인데 어떤 그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제목은 어떤 여행이고요. 그리고 재료는 천 위의 유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밑에 전체적으로 색을 깔아놓고 이제 하나씩 지워져 간다라는 작업을 띄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혹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밑에 깔린 색들을 다 하나씩 지워져 가는 거예요. 지워져 간다는 것은 물감을 위에 올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밑에 색은 구석구석에 남겨놓곤 하는데 그 남겨짐이 곧 기억 혹은 추억, 아픔,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각인된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덩어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 터 안에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이 바로 그 이정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정표는 강요된 무엇일 수도 있고 혹은 약속일 수도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될 우리에게 운명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인데 거기 이제 자그맣게 벤치가 하나씩 있는데 비어 있는 벤치는 기다림 혹은 또 다른 만남 혹은 떠나고 없음에 대한 부재,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워져 가고 잊혀져 가고 그것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벤치까지 이렇게 그렸을 때 일련의 과정이 곧 여행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멀리 떠남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방 싸들고 떠남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삶 자체, 곧 일상이 곧 여행이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삶이 그대로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화면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색을 넓히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기 위해서 색을 덧입히실 때 네. 나이프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자세히 보면 그 결이 하나씩 다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곳은 또 네. 진한 결감이 있고 어떤 곳은 부드러운 결감이 네. 있고. 나이프로 함에 있어서 그 지워져 간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네. 예, 붓의 속도는 더 빠르긴 하지만 나이프로 하나하나씩 올린다는 그 재미 혹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여기 그 지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간에 대한 것이 참 재미있다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저 역시도 제 주된 작업 안에서는 이 비어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제가 한다면은 무한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네, 어떤 네. 그런 공간과 작지만은 큰 어떤 도시들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많은 요소들이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권 작가한테 말씀 자주 드리는 이제 소설가가 이탈로 칼비노 같은 보이지 않는 도시들 어떤 상상으로 얘기하는 어떤 도시에 이탈리아의 시골에 우물이 있고 그 속에 옆에 성당이 있고 이거를 지어낸 거예요. 근데 권 작가가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본인이 갔던 장소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상상할 수도 있는 도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어떤 현실과 이상에 대한 본인의 일상이 어떤 공간 속에서 같이 어울려 조화를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 저는 이제 에로스라든지 푸시케라든지 어떤 많은 동물 보이지 않는 어떤 감성적인 것들이 이 속에서 엉켜 있는 거예요. 때로는 뒹굴기도 하고 저 속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 작가의 어떤 그런 깊이를 어떤 상징이나 로고로 표현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이 묵직한 마티에르랑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적절하게 네.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미지로 출발하는 미중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지금 미션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 작가님께서? 예. 아유,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방송 중에 윤하차님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질문 작가님한테.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여행이 가능하다면 권 작가님께서는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마 나무 사러 갈 거예요. 나무요? 네, 목공소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나무를 구하러 다닐 때가 있거든요.
제 캔버스를 짜거나 그리고 또 액자를 짜고 다 제가 만들어 가는 작업인데 이 나무를 사러 갈 때 나무를 골루로 이렇게 있는 그 시간 동안 아,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 사러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목공소로 향하지 않을까? 윤하차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 작가님께서는 목공소로 여행을 가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목공 얘기 하셨는데요. 뭐 작품에서 보이는 모든 이 액자 틀을 작가님께서 직접 다 제작하시고 만드시고 하셨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제가 직접 제작한다는 것은 중요치 않죠. 사실은 그림이 이야기가 중요하지. 제가 직접 만든다. 이것은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면은 네. 제가 더 많은 작업을 하나라도 더 그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직접 만드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임하신다고 아까부터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네요. 나무 액자 제작하는 거 이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유, 재주가 너무 많으면요. 하나도 재주가 없다는데.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예, 그건 약간 그림 말고도 네. 예, 아주 재주가 많아요. 노래도 잘 부르죠. 아, 그래요? 또 기타도 잘 치지. 이런 아유,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행도 늘 하죠. 네. 예,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다른 면은 아주 좋은 게 많아요. 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긍정적인, 네. 유쾌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긍정의 에너지는 좀 느껴져요. 이게 왜냐면 저한테는 안 느끼세요? 같이 여기서 더불어서 느껴져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복잡한 저 부분에 보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동그란 이정표에 우리 같으면 진입금지부터 해서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에는 보니까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SARIANG.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저거는 위트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정표라는 그 딱딱함을 네. 정화시킬 수 있는 단어일 네. 수도 있고요. 사랑이. 그 사랑이란 의미는 강요받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이렇게 주어진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게 만드는 그 단어가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모두가 저것으로 종착점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란 말이. 그렇죠. 정말 희망적인 단어죠.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너무 팍팍하고 조금 마음이 참 무거울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듣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쫙 같이 품어내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저거는 그냥 딱 보는 순간 일단은 기분이 그냥 업되는 것 같아요. 색 컬러감이 있어서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다음에 그 사계절을 다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일단은 따뜻한 마음에 좋거든요. 작가님이 사계를 또 이렇게 주제로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우선 색을 제 팔레트 위에 보면은 그 물감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색깔 한 5, 6가지, 적게는 많게는 7, 8가지 정도 색만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그거를 계속 섞어가면서 표현될 때 오히려 더 무궁무진하게 제가 막 색감에 대한 그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사계라는 것은 여행과 또 연결되어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일상이 곧 여행이라고 주장하듯이 자연스럽게 그 사계가 표현이 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봄의 색깔, 여름의 색깔, 이런 계절의 색깔들을 그냥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려고 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저걸 그냥 사계 이렇게 명명하지만 굳이 저걸 사계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 건 또한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역시 여행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여행이라는 거는 뭐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결국은 이제 어떤 순환, 우리 뭐 음양이라든지 어떤 비어 있고 채워진 그런 어떤 관계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작품에서 덧칠하고 지우고 수많은 반복적인 행위를 작품에서 많이 쓴다고요. 네. 그래서 이 사계를 선택한 것도 뭐 특별한 사계라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 사계절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살아있고, 또 변화가 있고, 네. 또 새로운 게 생성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이 사계라는 곧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아, 그렇네요.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계속 지금 일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여행이라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행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계절도 어쨌든 모든 게 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 일상인데, 저도 내가 돌아가야 될 내 일상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또 그냥 묵묵히 해야 되는 나의 일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표현하시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옛날 거 제가 기록을 보다 보니까 네. 붓을 들다라는 타이틀의 전시가 있었었어요. 저는 네. 거기서 작가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남거든요. 붓이 계속 겹겹이 이렇게 되는 것마다 감사가 쌓여나간 거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글도 굉장히 잘 쓰시는 네, 것 같아요. 아유, 뭐, 잘 씁니다, 지금 방금 아주 따끈따끈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네. 굉장히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작품에 가려진 부분들은 독자 마음대로 상상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나요? 이런 거죠. 아, 물론- 아까 지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운 거 뒤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그 안에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난처한 질문 하나 의미가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고 그것은 관객의 몫이죠. 이것을 아까 지금 방금 사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저게 사계여도 되고 그냥 순환이라는 말을 해도 상관이 없듯이 작품은 특히 이제 비구상 계열의 이런 그림들은 작가의 목도 있고 관객의 목도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관객의 몫이다. 밑에 색깔이 검정색이 깔려있던 흰색이 깔려있던 간에 어찌 됐던 그 바탕색은 지워지고 있다라는 것만 저는 던질 뿐이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교감적인 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관객과 네. 작가의 어떤 이미지 사이의 어떤 교감. 뭐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강요되어지는 부분은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 작품을 이렇게 보면 뭔지는 뭐 모르겠지만 마음이 끌려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저같이 이렇게 미술을 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한 언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못 하겠는데 뭔가 자꾸 눈길이 가고 그냥 그 앞에 계속 서 있게 되고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프랑스에서 길 가는 많은 분들도 그냥 쉽게 들어와서 그림을 접하고 또 그림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한국에도 이제 많이 변했지만 조금 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저도 보니까 작가님께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 있으면 그림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뵙는 분이라서 사실은 굉장한 일단 이미 매력적인데 어떻게 좀 언어로서 더 표현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더 깊이 빠고자는 매력? 제가 좋아하는 권 작가에 대해서 네. 첫 번째 가장 큰 매력은 네. 뭐 잘생긴 건 누구나 아니까 그죠? 여러분께 확인을 못 해드려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좀 아쉽지만은 네. 늘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 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실하고 네, 네. 그런 매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주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재주가 아주 그 모든 거에 작품 속에 그것 모든 걸 작품 속에 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네. 그러니까 손으로 어떤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뭐 추상이든 구상이든 중요하지 않지만은 네. 그 그림 앞에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 작가들 그림들 보면은 그 속에 어떤 깊이 내면적인 걸 이렇게 내면적인 소리나 어떤 음향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몇 명이 그림 앞에서 울었을까, 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네. 굉장히 큰 매력 느끼고 있고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 죄송하지만 네.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데 네. 그게 바탕이 되니까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남자예요. 어떻게 오늘 너무 과찬이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2인으로만 식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소고기 한번 사드려야 돼. 커피 2잔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기 뭐야. 그래서 모든 건 우리가 작가님이 뭐 굉장히 표현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던져졌고 전시가 되었고 이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객분들이 각자가 느낌이 다르지만 그래도 요거는 내가 알리고 싶은 것, 내가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요거는 하나 있어요라고 알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대 상당히 어렵잖아요, 모두가. 네. 그런데 먼 곳으로 떠남만이 여행이 아니다. 예. 상상하는 그 자체가 여행이기 네. 때문에 그 상상을 도와줄 수 있는 미술이 있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건 어떠한 상황에서건 늘 묵묵히 작업하는 작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 주변에서 그런 작업실도 방문하는 것도 하나 여행이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더운 여름 피해서 시원한 갤러리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 작가님의 작품의 매력을 절대로 느끼실 수가 없어요. 화면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보는 거와는 너무나 다른 매력이 있고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재미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나와서 위로 많이 받으시고 자 피서 갤러리쿰으로 오십시오. 자 갤러리쿰으로 피서 오세요 하고 우리 끝날까요? 시작. 갤러리쿰으로 피서 오세요. 피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